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약집 보시면은요. 요약집에서는 38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위인물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페이지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취득세, 중과세율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같이 연결해 줄게요.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리겠는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9페이지 보시면 위인물 9페이지에서 왼쪽에서 이 가로 취득세 세율인데요. 취득세 세율에 대한 문제 잘 나온 쪽인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하다. 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서 다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서 있는 내용이 탄력세율로서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서 가감 조정.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암기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볼 때는요. 머릿속에다가 1000분의 2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분자 숫자를 연상에 의해서 외워뒀죠. 연상하는 숫자로서 3, 8, 장, 땡. 거기에서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딱을 넣어서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으로 나오고요.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빨리 연상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연상하셔가지고 비영위 사업자가 있으면 그때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위 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학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정당에 대한 내용이 비영위 사업자. 비영위 사업자 이 말이 없이 단순하게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로서 되고요. 그리고 비읍에서 원시 취득, 팔보채 이렇게 왔었죠. 보전이니까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공유수면 매립, 신축, 증축에 대한 내용이 원시 취득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8로 되고요. 그리고 분할 나왔으면 3분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로서 되고요. 그리고 유상 플러스 주택,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는 1, 3. 6억 이하였으면 1, 1000분의 1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렇게 하였었고요. 그리고 또 1세대 4주택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4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그때는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였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뒤로 쭉 가볼 때 D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에서 중과 기준세율 이 말이 있으면 이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 하면서 선다를 보고요. 그 선다에 대한 내용이 재산의 증가가 없다라고 느꼈으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하시면 되고요. 재산 증가만 있다고 했으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 상일주 그랬죠.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기 위해서 1주택의 취득은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다.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 여기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는 작용 농지로서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 증가가 없는 경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분할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라는 데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 이전되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환매, 환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에서도 쭉 가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A번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이 개수 나오고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중축에 대한 표준세율입니다. 중축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이로서 천문에 28 나와져요. 이제 개수 말에 나왔을 때 뒤에가 면적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면적 증가가 없이 단순히 개수만 나왔으면 중과 기준세율, 면적 증가가 있으면 그때는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천문에 28 됩니다. 그리고 또 B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토지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재산 증가만 나오겠죠. 그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과점 주주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으로서 주식을 취득했다면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박스 안에서 니은 묘지를 취득했다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을 거니까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또 디귿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 이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에서 임시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하였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을 거니까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건축물의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만 나타나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 하나 전번에 풀어줬지만 하나 더 풀어줄게요. 거기에서 3번 문제,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물어봤냐면 세율의 특례 물어봤어요. 세율의 특례 물어본 문제에서는 항상 중과 기준세율의 말이 있어요. 그 단어 있으면 이제 세율의 특례 물어봤다 아쉬워요. 중과 기준세율만 그랬으니까 이건 재산 증가만 있는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이 문제라는 걸 알았죠. 거기에서 기억, 개수 나오고요. 뒤로 쭉 가니까 10페이지 오른쪽에서 3번입니다. 면적 증가 나왔죠. 면적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중축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로 될 것이고요. 니은에서 토지 지목 변경 가액의 증가.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가 들어있는 의미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액 증가니까 재산 증가만 나오죠.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로서 답됩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설립 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내용은 과점 주주의 주식이죠. 과점 주주의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나타나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 세율. 그다음에 또 니을에서 상속 농지니까 이때는 표준 세율. 3. 1000분의 23 되겠죠. 10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이제 세율의 특례는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고요. 낮은 세율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높은 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중과 세율이죠. 중과 세율에 대한 내용은 거기 유인물에서 적어진 내용대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칠판에 적어진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칠판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봅시다. 여기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것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리고 대도시 내, 과밀 억제권력 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서는 이게 대한 내용이 12페이지 설명입니다. 그 요약집에서는 3페이지 정도 설명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칠판에 적어진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는 원인은요.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학문적 용어고요. 배 아픈 물건 취득이에요.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40평을 취득했어요. 40평 취득하였는데 이분의 친구에 대한 내용은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에서 배가 아프니까 너는 일반적 세율, 표준 세율 적용할게. 너는 배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세율 무겁게 할게. 중과 세율 적용될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꼬습죠. 이렇게 꼬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은 배가 아픈 물건이에요. 배가 아픈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워뒀어요. 어떻게 외워뒀냐면 쓰리고에 골 때린 별 하면서 써팔 이렇게 외워뒀죠. 쓰리고 그러니까 온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았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 별 튀죠. 별장.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는 욕 나오죠. 써팔. 8%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면 돼요. 어차피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 배 아픈 물건이니까 욕 나와야죠. 욕 나오니까 써팔. 8%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8% 더한다. 이 내용으로 나오지 않아요. 8% 더한다고 알고요.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셔가지고 거기서 8% 더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법전 내용에서 적어진 거 볼 때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 여기서 중과 기준 세율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복수까지 했죠.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이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이니까 여기서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요. 100분의 2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2%겠죠. 의 100분의 400.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요. 4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보니까 2%의 4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9구단 외웠던 거 연상하시면 돼요. 9구단 외웠을 때 2는 4 이렇게 오죠. 거기에서 의가 있어요. 그 의에 대한 내용이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는 4.
이걸 빨리 하니까 이는 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단위로서 의의 단위는 어떤 뜻이냐면 곱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4는요. 8% 하반 세율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바로 법전 내용입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시험에서 나올 거니까 법전 내용대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법전 내용을 풀어봐 가지고 거기에서 문장 가볼 때 의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면서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뇌로서 각기 요 뜻들이 나와요. 요 뜻에 해당이 돼야 사치성 재산으로서 8% 더한다. 이런 뇌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뜻에 대한 눈들은요, 전부 다 이 뜻에 대한 내용이 배 아픈 물가이니까 배가 아프게 만들어져 있어요. 배가 아프게 만드는 내용으로서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은 면적이 어떨까요? 주택의 면적이 커야 배 아플 거 아니에요. 또 가격은요. 가격이 높아야 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은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을 둬요.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을 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10의 2 전에서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 10의 이후부터는 암기적 내용보다는 이해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버리세요. 그래서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 버리고요.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으로서 먼저 위임을 보시면서 읽어 드릴게요. 위임물에서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에서 A인 쪽에서 동그라미 B번 보시는데 A인 쪽 밑에 동그라미 B번 여기서 화살표 하나 있고요. 화살표 그 밑에 줄 읽어드리면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닥면적 10배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이 말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말은 지방세에서 공통이에요. 지방세에서 공통이니까 이 내용은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보시면은 왼쪽에 오른쪽에서 E A, B, C, D, E에서 별장 나오죠. 오른쪽 별장 볼 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나와요.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면적 10배 이 말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은 지방세에서 공통이에요. 공통이니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일단은 적어줄게요. 거기에 쭉 가다가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다. 10배까지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부수토지의 경계는 소유자가 두 사람이었으면요. 정확하게 명확합니다. 왜 담장 칠 거 아니에요. 이 토지는 내 거다고 담장 치니까 경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 사람 소유권자예요. 한 사람 소유권자로서 용도가 두 개라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법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이러한 임야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다 하였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은요.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그때 표준세율은요. 매매니까 유상, 임야니까 농지 이외, 그러면 3, 8, 장, 땡이니까 이때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40 그러겠죠. 지금 40으로서 이제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유자가 이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별장을 신축하였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이로서 세율은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28로 되겠죠.
여기에다가 별장이니까 사치상 재산 임으로 인해서 8%를 더해야죠. 8% 더하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10.8%입니다. 여기에서 부는 본에 따라가요.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기 따른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도 본에 따라간다 하였음으로써 이때 세율에 대한 내용도 10.8%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는 4%고요. 여기는 10.8%.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경계가 명확합니까? 한 사람 소유권자로서 용도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율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법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바닥면적 10배까지로 보겠다. 그럼 얘가 바닥면적 10배였으면 이때는요 10.8%. 10배를 초과된 부분은요 뭘로? 임야. 그래서 몇 프로? 4%. 이렇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부수토지 경계가 불명확 이 말은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거 보자마자 바닥면적 10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1페이지에서 A쪽 보세요. A쪽에서 밑에 쪽에서 A반 고급 주택,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 적어진 거 읽어드릴게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 거기서 60일을 한번 빼보고요. 또 가로도 빼봐요. 빼볼 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후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 나오죠. 60일 날짜와 가로를 빼니까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취득하여서 후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요. 이래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었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 배웠었죠. 취득세 신고 납부 복습합시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유인물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에서 N쪽 맨 밑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 해가지고 신고 납부 나오죠.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라라고 신고 납부의 기간이 적어져요.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그리고 예외사항 가는데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그리고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예요.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고한다. 라는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원칙과 같게 60일입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지는데 조심하실 점 가로 내용 꼭 조심하세요.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 그리고 등록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내용 알았으면 거기다가 대입시켜 봅시다. 대입시켜 보니까 다시 페이지 와보세요. 와볼 때 11페이지 오게 되면 N쪽에서 A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붙으니까 후잖아요. 후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였을까요?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그가 숫자가 며칠입니까? 60일. 이 숫자 나왔던 원인 아셨죠? 맨 처음에 주택으로 취득하고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후발적 사유에 대해서 그가 며칠 되겠다? 60일. 그럼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되는
용도로 보지 않겠다. 맨 처음에 취득했던 용도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에서 가로 보세요. 가로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상속. 상속 나왔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취득세 신고기한 내니까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 말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맨 처음에 취득했던 용도로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알았으면 거기에서 비번도 아시겠죠? 비번 보세요. 비번 보니까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뒤에서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 그 맨 처음에 고급 오락장으로 취득하여서 후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니까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60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으로써 맨 처음 용도는 보지 않겠다. 고급 오락장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숫자 기억하세요. 이 숫자는 이유가 있는 숫자니까 기억하십시오. 웬만해가지고 제가 숫자 기억하란 말 않는데요. 이유가 있는 숫자는 꼭 출제자가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60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고급 오락장, 이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과 눈사롱이에요. 그럼 이 뜻에 대한 내용이 과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시험지에가 단란주점, 눈사롱 적어질까요? 안 적어져요. 안 적어지니까 뜻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급 선박 갑니다.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의 뜻에 대한 이로서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 거의 1억 되는데 1억을 3억으로 고쳐주세요. 3억을 초과하는 선박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3억 초과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 3억이라는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숫자에다가 치중하지 마시고요. 알 필요 없고요.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이 사치성 재산이니까 배가 아픈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배가 아프게 나와야 돼요. 배가 아프게 나오려면 어떤 말이 돼야 배가 아프냐면 자가용. 이렇게 돼야 배가 아파요. 자가용 하면은요. 이걸 취득한 사람만 타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탈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제가 자가용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저보다 연식이 짧으신 분이 요트를 취득해서 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요 3가지 이유로서 배 아파요. 한 가지 이유는요 나보다 연식이 짧다는 거, 그거 하나 배 아프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연식이 높은 나는 취득하지 못했는데 가가 취득했다는 거, 그것도 배 아프고요. 세 번째는요 가는 타는데 나는 못 탄다는 거, 그게 배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배 아픈 물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뜻에 되는데 뭘로? 자가용 나와야 돼요. 다시 이제 이렇게 볼까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안 아파요. 돈 만 원만 좀 타거든. 그게 배 아픕니까? 배 안 아프잖아요. 이건 돈 줘도 못 타. 이건요. 그런데 영업용 선박은 돈 주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 아프지 않아요. 영업용 선박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억 초과란 말은 알 필요 없고요. 아는 것은 거기에서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은 자가용 선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이니까 배가 아프게 법이 나와야 돼요. 배가 아프게 법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게 배 아픈 게 봅시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은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깨집니다. 어디가 배 아플까요? 여기는 한 달에 30만 원, 여기는 하루에 100만 원. 어디가 배 아플까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예단님 배 아픈 건 어디가 배 아파요? 당연히 해운제가 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뭘 말했냐면 해운제 골프장을 말했습니다.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을 말하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알 것. 골프 연습장은 중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또 다시 대중 골프장 예단능도 배 아프지 않아요. 중과하지 않아요. 또 골프 회원권 예단능도 중과하지 않아요. 그럼 이 골프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왜 중과하지 않는가? 자, 여기에서 골프장 그랬죠. 골프장 이건 부동산이에요. 보세요. 학교 운동장 토지죠. 골프장 어떨까요? 토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에서 중과하는 거지 회원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장. 별장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주택법 시간에서 뜻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이 뜻 내용 그대로예요. 주택법에서 별장의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로서니까 and, 늘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니까 and,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별장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 내용을 알고 농어촌 주택과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니까 여기 나온 내용 주택, 주거용 건물이죠. 자, 이 주거용 건물을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으니까 뭘로? 별장. 별장으로서 중과하게 됩니다. 중과하게 되면 너무 가혹스러워요. 너무 가혹스러우니까 이것만큼은 중과하지 않겠다. 라는으로서 별장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있었을 때? 수도권 지역 밖. 수도권 밖 소재된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사치성세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줄인 게 낫겠죠. 늘릴 분은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써봅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방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내, 대도시 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냐면요. 2010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을 때 그때 중과된 내용에 대해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서 중과세였고 등록세에서 중과세인 내용인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가지고 취득세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요 숫자가 다르게 나옴으로써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요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면 어땠을 때 이해가 되겠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2010년도에 공부했어야 이해가 돼요. 2010년도에 공부했다면요. 몇 수 될까요? 11수예요. 공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이건 이해적 내용은 떠나요. 이해적 내용은 떠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외우시려면 이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예요. 다 외울 수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간결하게 이렇게만 하세요. 이제 시험지에가 과밀 억제권역 내로 적어졌나요? 대도시 내로 적었느냐? 이걸 먼저 구별하세요. 구별은 되겠죠? 한글이니까 구별 되겠죠? 아,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아, 다행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한글이니까 제일 먼저 딱 구별하는 것은 과밀 억제권역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이거 먼저 구별하고요. 과밀 억제권역 내로 나왔다면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하였을 때 이 공장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분이 취업됩니다.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왕창 취업돼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분까지 수도권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밀집된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한다. 중과에 대한 세율은 표준 세율에다가 4%를 더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4%를 더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4% 더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법전 내용 그 내용 적어진 것을 보고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서 4% 더한다로 나온다면 맞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하시면 돼요. 법전 내용이 이게 법전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에 대해서 2%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2%의 100분의 200 분모 공 두 개 띄고 분자 공 두 개 띄었으면요 2. 그럼 정확하게 9구단 나왔네요. 2는 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가 뭐였어요? 곱한다. 2% 곱하기 2는요 4% 됐죠? 이런 의로서 이제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 보면서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산직에 대해서 중과했으면 사무직도 중과가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사무직은 본점입니다. 본점, 신설, 증설에 대해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 신설, 증설이에요. 신설, 증설이지 포괄적 승계 취득이다. 자 보면 여기에서 승계란 말은 어때요? 이어받다는 거죠. 이어받다 했으니까 이제 예전하고 비슷하죠. 인구가 왕창 밀집된 건 아니죠. 이거는 예전하고 비슷한 거니까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예전과 비슷함으로써요. 이거 될 것이고 다시 또 볼 때 여기 본점이에요. 본점. 본점이지 지점은요. 지점은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한다,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적어주는데요. 부동산 취득 후 5년 후에 신설, 증설이었다. 취득 후 5년 후에 신설, 증설이었다 하였을 때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가 5년입니다. 과소신고 제척기간 5년,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5년이에요. 그럼 여기는 제척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 갑니다. 대도시 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여기에서 두 개만 조심하시고요. 이 옆에 글자에가 두 개 단어가 없으면 막바로 끝말 중과한다 가세요. 그 두 개 단어에 대한 내용은 사택과 중과 제2업종이에요. 사택은 복지죠. 복지시설이니까 중과하지 않아요. 제외예요. 또 중과 제2업종. 중과 제2업종이란 말은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도시형 업종이다 표현됐어요. 도시형 업종이란 말은 어느 시든지 꼭 있어야 될 업종. 수도권 지역의 시든 아니면 지방의 시든 꼭 있어야 될 업종을 보고 도시형 업종 그래요. 그럼 그 업종까지는 중과될까 안 될까요? 중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제 다시 하죠. 중과 제2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문장에서 사택이라는 단어, 중과 제2업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면요. 그때 뭘로? 중과하지 아니한다. 없으면요. 없이 다른 글자로 적어졌어요. 그때는요. 중과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과 제2업종에 대한 의로서는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37개인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3개만 기억하세요. 세계적 내용으로서 보면은
은행 어떨까요? 은행. 어떤 시든지 꼭 있어야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의료분요. 의료산업은요. 있어야 돼요. 또 어때요? 유통업도 있어야 되겠죠. 요 3개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37개 너무 깊어요. 깊으니까 3개 정도만. 중과 제휴업종이나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의료업, 은행업, 유통업 이 단어가 대도시 옆에 있다면요. 그 말은 뭐다? 중과하지 않는다. 사택 단어와 중과 제휴업종인 의료업, 은행업, 유통업 단어가 없어요. 없이 대도시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요. 중과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 어떨까요? 대도시 내 나왔죠? 뭐요? 중과된다. 또 다시 대도시 내 법인이 본점, 지점에 대해서 신설, 증설하고 승계, 취득하다. 어떨까요? 중과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대도시.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셔가지고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요 2단어 빼놓고는 끝말은 뭘로? 중과. 되겠죠? 요 2단어 있으면요. 이것도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요 2단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요. 그때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다시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증설, 대도시 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대도시 내 공장의 업종 변경,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안 한다? 중과한다. 뭐가 나왔어요? 대도시. 이 나왔으니까 중과한다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여기도 수도권 지역, 여기도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물건에서 요 2개가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됐다는 것은요,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중복됐다면 하나 적용돼요. 하나로서 표준 세율의 3배입니다. 또 다시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과 사실상 중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복됐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하나 적용돼요. 하나의 단위로서 표준 세율의 3배하고 4% 더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이니까 그 예외적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원칙이에요. 한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2개가 적용됐을 때 하나가 적용되는데 그 하나가 높은 세율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동일 물건. 그렇지 않으면 같은 취득 물건.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2 이상 세율. 여기 보시면 2 이상이니까 이상 앞에 숫자 포함한다겠죠. 그러면 2개의 세율이 적용됐다면 하나가 적용되는데 그 하나가 뭐다? 높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 요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또 아까 복습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지방세에서는 탄력세율을 다투겠다 했죠.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에다가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 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따라서 기억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 드릴게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서 문제 1번 1번 부동산을 신축, 증축 경우 취득세가 중자가 무거울 중자죠.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병원의 병실은요. 중과하지 않고요. 골프장은 이게 곧 해운제 골프장 말하죠. 중과되고요. 고급주택도
중과되고요. 백화점의 영업장은요.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에서 과밀 억제권력 네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본점 나왔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신설, 증설 나왔죠. 다 나왔죠? 중과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니은, 디귿, 니을 에 대한 내용이 답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산 취득 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보니까 여기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2%죠. 의 100분의 400. 그러면 2% 곱하기 4죠. 몇일까요? 8%. 8% 합한 세율이 적용하여 중과되는 물건은 몇 개인가? 그럼 뭘 물어봤을까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 몇 개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으로서 별장 들어가야죠. 골프장 들어가야죠. 고급 오락장 들어가야죠. 답은 거기에서 3개.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4%죠. 그러니까 답 안 되겠죠. 물어본 것은 사치성 재산을 물어봤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는 3개 됩니다. 3번 갑시다. 3번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거주형 목적의 공동주택. 그럼 여기에 대한 요로 보니까 사원 거주용 목적의 공동주택.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딱 2글자로 줄이면요. 사택. 대도시 나오고 사택 나왔죠. 그럼 끝말은요. 중과한다, 제외다. 제외. 그런데 중과세율 적용한다 틀렸죠. 그리고 그 옆에서 별장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다. 틀렸죠.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표준세율을 먼저 정한다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매매에 의해서 별장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요. 먼저 매매니까 유상, 농지, 외죠.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여기다가 8%를 더하죠. 그럼 결과세율은 12%. 이거 되겠고요. 다시 또 별장을 신축하다. 이랬으면요. 이런 내용은 신축, 원시, 취득.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28에다가 8% 더하니까 10.8%. 이거 되겠죠? 또다시 별장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증여 나왔죠? 빨리 정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그리고 거기에서 비영리사업자 이단을 없애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15에다가 더해지니까 1000분의 35. 에다가 8% 다니까 11.5%.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별장에 대한 내용 이제 문장을 고쳐볼게요. 별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8%다. 그럼 어떨까요? 틀려요. 되겠죠? 8% 더한다로 이렇게 외워두니까 잘못하다가 8%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속은다는 얘기예요.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비업무용 토지의 유상 취득 경우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자, 여기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할까요? 중과하지 않을까요? 해요? 중과하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중과가 돼요. 여기 해당되지 않은 것은 표준세율이에요.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면 나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란 말이 나온다면 나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상 원인으로서 나대지 취득했다? 그때 세율은요. 유상 농지 이외죠. 천분의 40.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6번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 신설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2%의 100분의 200이니까 2. 4% 합한 세율이다. 맞죠? 6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 대한 걸 마치고 둥노미노스에 가는데 둥노미노스에는 해년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둥노미노스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이할 때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론 시험을 하지 않고요. 재산세로 막 갑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많이 나온 쪽이에요. 문제 많이 나온 쪽이 낫겠죠. 재산세 갑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와요. 재산세에 대한 유인물 나눠줬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